지금 와서는 사실관계를 다 호도를 하고 부인을 하기 때문에 진실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진실은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대안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안보의 구성원이었다. 그거는 문 후보한테 물어보십시오. 받은 메시지, 정리된 메시지, 그걸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아니, 북한에 통보해주는 차원이지 북한의 그 방침에 대해서 물어본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독 저를 언급한 부분에서는 전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송민순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토론회 이후에 2차 토론회 이후에 지금 이렇게 빌미가 돼서 다시 이거 새로운 증거라고 하면서 송민수 전 장관이 북한의 전통문 그리고 쪽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본인의 수첩 메모를 공개를 하면서 2차 라운드 지질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송민수 전 장관은 문재인 후보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부품이다, 공작이다 라고 지금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게임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쟁점은 딱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연 북한에 물어봤냐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지시를 했거나 관여를 했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과연 물어봤다면 우리의 그 투표의 기권 결정을 언제 했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각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권 결정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게 이제 2007년 11월 16일입니다. 예. 이때 청와대 관저, 뭐 우리 국민들이 관저하면 어딘지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관저에서 대통령 주재로 안보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참석자들이 대체로 이제 통일부 장관 이재정이죠. 그 다음에 국정원장,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뭐 이제 비서실장, 외교안보 실장 이런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각 부처별로 의견이 조금 다양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고 그 회의를 주재했던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정리를 가르마를 타주신 거죠. 기권하는 걸로 한다 이렇게 타줬는데 거기에서 이제 찬성 의견은 다른 부서들은 찬성의 의견이었고 기권을 이제 반대 의견이 외교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난 건 분명하고요. 그것은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면 그것은 문서로서 다 그 다음날 정리가 돼서 보관이 됩니다. 그것은 뭐 국정원에도 있을 거고 통일부에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대통령 기록물에도 넘어가 보관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배석을 했던 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김경수 의원인데요. 김경수 의원이 배석을 해서 그날 회의 내용을 꼼꼼히 청와대 수첩에 다 메모를 했습니다. 네. 그 메모에 의하면은 그렇게 됐다고 처음 이게 작년 가을에 불거졌을 때 그때 몇 번 확인을 해준 문제이기 때문에 16일 가르마가 타졌고 근데 이제 18일 날 왜 그러면 서별관에서 이 회의가 열리느냐. 근데 그때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관계 장관들하고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네. 그때 회의가 열리게 된 이유 자체가 뭔가 하면은 외교부 장관이 회의가 끝나고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모여서 다시 회의를 하면서 외교부 장관 체면을 좀 세워주고 달래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모였고 모이자마자 왜 다 결정 난 걸 갖고 외교부 장관만 왜 이러고 있느냐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는 본인의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권 결정을 언제 했느냐 이거는 명확하게 16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본인은 그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반대해서 그때 결정난 거 아니다. 20일 날 싱가포르 가서 마지막 결정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과 그 부분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6일 날 그렇게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결정이 됐으면 그 관련 기록을 뭐 누구의 메모든 송민순 전 장관이 어제 본인이 갖고 있던 그 문서하고 본인의 메모를 공개를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그 수준의 뭐를 공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걸 일단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가 어제 16일 날 청와대에서 기권하기로 결정했다는 거를 북한에 통보했다. 사전 통보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11월 20일 싱가포르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됐던 문건이 왜 그렇게 작성이 됐을까요? 북한에게 우리 기권하기로 했다고 북한에게 알려줬으면 왜 어제 그 송민순 공개 문건과 같은 표현이 가능했겠냐고요. 그거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악의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기권하기로 했다면 역시 남측이 뭐 14 우리 요번에 지난번 공동선언 거기 정신에 입각해갖고 성실하게 우리 내정 간섭 안 하기로 한 그 원칙에 충실하다. 뭐 동포회를 보낸다. 뭐 이런 식의 긍정적 반응이 나왔어야지. 네. 기권하겠다고 통보했는데 니들 만약에 찬성하면 이건 반공화국
책동이고 14선언 위반이고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심지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면 그 무궁화가 그려진 저 문건 내용을 봤을 때 북한에서 보냈다는 반응이죠. 국정원이 받아서 안보실장을 통해서 싱가포르에 대통령이 전달됐다는 문건을 보면 찬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단어가. 네. 찬성한다는 이 안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에 어떠한 질문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에 대한 답변을 온 걸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기권이라는 의견을 했을까라는 부분 좀 합리적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인권 교란에 찬성하는 것은 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뒤에 여러 가지 얘기를 봤을 때는 반응 자체가 우리가 기권을 통과했을 것인가라는 함정 의심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지금 우리가 문재인 후보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색깔론이다 아니다라는 건 좀 진위 여부가 나온 다음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고 문재인 후보의 언급들 이 사건이 맨 처음 터졌을 때 언급이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리고 마지막 순간 2차 TV 토론에서 어떻게 언급했는가가 지금 사실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2차 TV 토론에서 여러 후보들의 공약을 받았을 때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정확하게 아주 표현을 합니다. 국정원에 휴민트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휴민트라는 건 인적인 어떤 그런 그 네트워크죠. 북한과 관련한. 자, 인적인 네트워크와 또는 해외의 그런 정보망을 통해서 북한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알아보라고 했다라고 사실 그런 뉘앙스에 충분한 어떤 그런 표현을 해요. 네. 맨 처음에 근데 어떻게 얘기하죠? 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작해야 4명이 지금 참석하는 서비관 회의의 내용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봐요. 확인해보니 이렇다. 그리고 뭐 이제 SBS 토론에서는 내가 먼저 물어본 적이 없다. 사실이 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장은 많이 변했더라도 그거를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얘기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확실하게 확언을 했으니까 휴민트나 제3국의 어떤 정보를 하라고 했다라는 것에 반응이 지금 저 내용이냐는 거죠. 저 내용은 확실하게 북한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북한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 문장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주당 측에서는 이 문건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 기록물 위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 대통령 기록물 위반이라고 하지 이걸 진위 여부로 얘기 안 해요. 자, 오해하실까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추미애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도 급하니까 있지도 않은 메모를 갖고 와서 저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혹시나 이 메모가 이걸 얘기하는지 착각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이 송민순 장관은 두 가지를 지금 했는데 예. 첩에 자기 메모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은 난 인정해요. 뭐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 견해로서는 개인이 쓴 메모를 이 문맥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읽을 수 없으므로 그것이 여기에 합당하게 꼭 그 송민순 장관의 어떤 주장이 맞느냐, 문 실장이 당시에 저 표현을 했느냐, 이거는 진위 여부를 얘기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문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정확하게 이 문건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고 이것이 가짜냐 진짜냐 이것부터 밝히고 나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부터 16일 날 회의를 하자마자 북한에 통보했나 그 여부는 지금 밖에 드러나 있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그 이야기가 나온 건 18일 회의 때문에 나옵니다. 18일 날 회의를 하는데 이제 외교부 장관을 달래기 위해서 또는 명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교부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그 회의에서 했는가 하면은 우리 외교부 라인으로 해보니까 북한이 우리가 찬성을 해도 별로 반발할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외교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럼 외교부 라인은 어딘가 하면은 뉴욕에 와 있는 유엔의 그렇죠. 북한 대사들을 그 주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또 국정원이나 통일부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국정원 라인과 통일부 라인으로 알아봐라는 거였죠. 그쪽 의견도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정원 라인과 통일부 라인이 가동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2차 질문했을 때 물어봤을 때 이제 방금 그러면 그 라인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휴민트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그게 딱 북한 당국이라고 집어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애둘러 이야기한 거지. 그거를 뭐 말이 바뀌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이야기를 뭐 국정원 라인이다. 그럼 국정원 라인이 국정원하고 교섭하는 북한의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통보하는 그 라인이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속 물으니까 그걸 뭐 휴민트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정말 국정을 담당해 본 사람이고 국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깰 수가 없어서 저는 그렇게 했다고 추측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뭐 당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뭐 그렇게 말했는가는 뭐 선거 때다 보니까 어떻게 말을 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검증이 안 되고 저 문건은 북한에서 받은 통지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국정원 라인에서 주고 왔던 것들을 정리해서 국정원이 정리해서 올린 문서겠죠. 북한의 문서가 바로 간 것이 아니라 네.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근데 봅니다. 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토론회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아마 외교부나 국정원 회의 자료에 뭔가 남아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캠프 쪽에서도 근거 자료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대통령 기록물 얘기를 하면서 공개했을 때 우리에게 올 법적인 어떤 문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대선이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17일 남았는데 그 안에 뭔가 문서, 문재인 캠프 쪽에서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하면서 이게 확실히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문제인지 그게 예. 좀 궁금하거든요. 그 문재인 캠프에서 갖고 있는 게 있으면 다 공개를 해야지 맞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정당 후보들이요 국정원에게 같이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때 주고받은 그 전통문 있잖아요. 예. 전통문 있으면 다 내놔라. 또 국정원이 그거 까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누구는 공개하지 마라, 누구는 공개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니까요.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부터 시작하고 모든 후보, 모든 정당들이 국정원에게 그걸 공동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허 소장 말씀 중에도 굉장히 시청자들이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예. 휴민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인간 정보예요. 우리가요. 북한 평양이나 북한에 우리가 심어놓은 그러니까 우리의 스파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휴민트예요. 예. 근데 그 문재인 후보가 2차 TV 토론에서 휴민트라든가 해외 정보망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찬성하거나 뭐 어떻게 했을 때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파악을 해보는 그 동향 파악하고 지금 사전 통보했다라는 거 이건 다른 거예요. 사전 통보는요. 당국 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때는 이 시점이 그때 2007년 10월 4일 정상회담 직후였기 때문에 남북 당국 간에 한 라인이 공식적으로 가동이 되던 때예요. 한 라인이. 그러니까 휴민트하고 한 라인은 전혀 다른 거예요. 휴민트는 북한 사람들 모르게 우리가 거기다 심어놓은 우리의 정보 자산이고 예. 한 라인은 남북 당국 간의 공식적인 소통 루트예요. 그럼 여기서 전통문을 보내면 거기서 전통문이 오는 겁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11월 20날 싱가포르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그 문건은 그 내용이나 어떤 그 표현, 형식 이런 걸 봤을 때 그 당국 간의 한 라인 간에 오고 갔던 전통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해명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휴민트나 해외 정보망을 통한 북한의 반응을 파악하는 거랑 네. 이 당국 간에 이게 오고 갔다라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해명의 일관성조차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의구심이 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아니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정원 라인이라는 게 그런 당국 간의 라인도 있고 또 다른 사적인 게 아니라 국정원이 관리하는 또 다른 라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명쾌하게 말 안 하려고 했다는 것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그 당시에 질문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물어봤다고 했는데 뭘 물어본 거냐, 누구한테 물어본 거냐 이렇게 집중적으로 추궁을 한 것이지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어봤던 핵심은 당시에 이 18일 날 북한에 한번 물어보자라고 문재인 비서실장이 정리를 했다. 서별관 회의 그거를 공식적으로 정리했다는 송민순 장관의 그 말이 사실이냐라는 걸 물어본 거에 답을 그렇게 했다는 건데 문제는 오늘 김만복 국정원장, 전 국정원장이 몇 개 신문, 언론들의 인터뷰에 짤막하게 멘트를 한 거를 보면 말이 또 달라져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아니다. 휴민트나 혹은 제3 그 동향을 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북한 측의 입장을 물어봤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물론 문재인 비서실장이 지시한 건 아니다. 라고 이제 뭐 선을 긋지만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이것이 당시에 네 사람 사실 김장수 국방장관의 입장이 또 달라요. 사실은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하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세 사람이에요. 이재정 그다음에 문재인 한 사람 또 누구더라? 그렇게 해서 네 사람인데 어찌됐든 그 김장수 장관이 다 한꺼번에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재정 장관과 똑같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송민순 장관만 다른 생각을 가졌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 결국 그 상황을 정리를 한 명 빠진 게 백종천 안보실장. 실장인데 네. 뭐 지난 가을에 다 입장을 많이 발표를 했어요. 했고 이제 결국 내용은 뭔가 하면은
얼마만큼 이제 우리의 그 국익과 관련되는 문제를 자주적으로 했느냐, 또는 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얼마나 등한시했느냐 이런 주장 아닙니까? 예.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등한시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자주적인 어떤 뭐 외교를 등한시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순간에 그때 당시에 전략에 따라서 어떤 걸 더 경하게, 더 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그야말로 색깔론으로 가져와서 문제가 있다, 안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몰아붙이는 이런 전략적 태도가 오히려 더 문제라는 사실 거죠. 저는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그렇게 전략적으로 그 당시에 남북 간의 관계나 이런 걸 감안해서 좀 북한의 입장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렇게 갔으면 이렇게 논란이 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색깔론을 어찌 보면 민주당에서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인다라는 느낌은 저도 그거는 좀 지울 수 없고요.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요번에 이제 송민수 전 장관이 공개한 그 문서, 그 내용만 보면 그거는 결정 전에 보내서 저쪽에 보낸 답입니다. 그 문장 구조를 읽어보면. 네. 그러니까 단순히 통보했으면 뭐 잘 알았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대답, 뭐 기권했다는데 뭐 저렇게 자세하게 했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답변은 최소한 통보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 무언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보냈고 그 입장에 대한 답변이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다른 것보다 저 문서가 실제, 그러니까 뭐 위조된 건지 아니면 진짜 문서인지 그 부분을 민주당에서 밝혀주는 게 일단은 제일 네, 첫 뭐 번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옳은 드네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네. 어쨌든 빨리 뭐 문서들이 좀 밝혀져서 진실 여부가 가려지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제가 한마디만 보태면요, 이걸 갖고 색깔론이라고 하는데, 송민순 전 장관이 누구예요? 노무현 청와대 안보실의 그 실장 다음에 넘버2 자리가 안보실 차장을 하다가, 예. 그 다음에 외교통상부 장관을 하다가,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 끝나고요, 저분이 민주당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이거 뭐 색깔론이다, 또 뭐 그놈의 뭐 안보몰이 뭐 이런 악습이 나왔다 그러는데, 내부 식구가 제기한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무슨 색깔론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네. 송민순 장관의 의혹 제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저희는 대해서 근데 꼭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 자서전을 발표할 무렵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여권에서 떠올랐던 게 반기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갈파를 많이 했다는 게 이분과 만나서 식사를 했던 정치부 기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더라면 우리말에 어다르고 아다른데 그런 의도성이 있지 않았냐 하는 것이 여의도 주변의 추측이고요. 예. 그리고 이분이 민주당의 비례대표를 할 때 손학규 대표가 추천해서 비례대표를 했습니다. 지금 손학규 대표가 어디 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순수하지 않고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주장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문서가 공개가 되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럼